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홍주원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과거에 하나대투 PB로 활동을 하다가, 자산운용사로 이직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더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경제방송사에서 증권위원 및 주식 전문가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2019년도에 바로경제연구소라는 경제연구소가 설립이 되면서 경제연구소장 직책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주식TV라는 채널을 함께 운영 중이기도 한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어클래스랑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클래스를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첫 클래스에서 내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그리고 어떤 강의들을 준비해 와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갈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전 투자에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며 분석을 하고 공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어야 되고 변칙적입니다. 그래서 유연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녹화로 과연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을까? 차트는 다 다른데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녹화로 알려드릴까? 그래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라이브 스트리밍 강의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스트리밍 강의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녹화 강의에서는 과연 무엇을 알려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보다 선행이 되는 것을 알려드려야겠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기가 없이는 과연 차트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의 뇌 속에 저장을 시켜놔야지만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더 명확한 판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강생 여러분들께 정말로 기본기만큼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클래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장착을 시켜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 클래스를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기본기가 완전하게 장착이 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성공 투자의 시작은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 포트폴리오가 이 기본기 중에 정말로 아주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 포트폴리오는 주식 투자의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투자 승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어떤 플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활용해서 복리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주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식의 꽃은 무엇이죠? 복리죠. 이 복리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바로 포트폴리오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장형, 성장형, 안정형 등으로 구분하고 성향에 따라 편입을 하시면 되는데 과연 이 성장형, 안정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형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가 조금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험도 감수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죠. 안정형 같은 경우는 투자에 있어서 안정적인 걸 원할 때 저평가 우량주나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안정형이다 보니까 다소 투자 기간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조금 재미없는 투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이나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안정 성장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반반이 좀 섞인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장형과 안정 성장형을 고루고루 적당히 섞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나의 투자 성향을 좀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투자 성향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먼저 좀 체크를 하면서 저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나는 투자 성향이 공격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왜냐? 나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당장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단순히 그런 마음, 단순히 그런 욕심 때문에 나는 공격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큰 테마주나 급등주를 쫓다가 급락이 왔을 때 그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공격형이라는 거는 반대로 내가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절도 과감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락도 의연하게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공격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하락이나 손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분들은 공격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욕심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본인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 심리를 토대로 꼭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 성향 체크리스트. 저와 함께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체크의 결과에 따라서 투자 성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나는 전체 유동자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급할 때는 단기적으로도 필요할 수 있는 돈을 시드로 활용한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 자금의 유형이 단기적인 유형인데 빨리 어딘가에 써야 될 돈이라는 거죠. 어딘가에 나가야 될 돈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자산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유동을 할 수가 있는 자산인 거고, 단기적인 자산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거나 혹은 나가야 되는 날이 촉박하게 정해져 있거나, 그런 돈도 투자금으로 활용한다. 급할 때는 해당되시는 분은 체크를 하시고요. 세 번째, 나는 손절이 두렵지 않다. 네 번째, 6개월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하는 것을 지루해한다. 한마디로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는 재미없어서 좀 기피한다 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종목을 고를 때 기업의 분석보다는 차트를 보고 투자한다. 자, 여섯 번째, 급등하는 종목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수한다. 자, 일곱 번째, 확신이 드는 종목이라면 비중 20% 내지 30%도 선뜻 매수한다.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투자 자산 중에 비중 20%라는 거예요. 100만원 중에 20만원, 100만원 중에 30만원. 내 투자 자산이 100만원이라면은 20만원, 30만원이 되겠고, 1000만원이라면은 200만원, 300만원이 되겠죠. 자, 여덟 번째, 앞으로 미래 가치가 유망한 종목보다 오늘 화두가 되는 종목들이 눈에 더 띈다. 아홉 번째,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회전율이 높았으면 한다. 열 번째, 하루에 주식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자,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결과표를 볼까요? 자, 0개에서 3개까지는 안정형, 4개에서 7개까지는 안정 성장형, 8개에서 10개다 라고 한다면은
성장형이 되겠습니다. 거의 근소한 값의 그런 결과표니까요.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배워볼 것은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개별 주식 간의 상관계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 중간은 0이라는 것도 있고요. 최대한 마이너스 1에 가깝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지만 내가 제대로 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분산 투자가 나왔죠? 왜 분산 투자가 나왔을까요? 상관계수는 개별 주식 간의 연관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섹터, 같은 테마, 같은 업종들을 하나의 포트에 담으면은 이 플러스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섹터 또는 다른 테마의 종목들을 골고루 담으면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K배터리 2차전지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 하나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기차에다가 하나를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산업은 다른데 산업 간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겠죠. 이럴 때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0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K배터리를 투자를 했다가 통신산업에 투자를 했어요. 배터리 산업과 통신산업에 투자를 했어요.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수소차에도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산업은 어떤 산업이죠? 자동차 산업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1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 경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경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지만 우리가 리스크 경감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한정된 자금으로 순환이 돌아주기 때문에 반드시 섹터와 테마에 구분을 둬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한정된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종목끼리 연관성이 높아지고 상관계수가 1에 가까워지면서 전체 종목의 움직임이 같아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연관이 너무나도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소비재주에 투자를 하는데 중국 화장품 관련주에 두 종목을 담았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움직여요?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중국 소비재주 중에 화장품 섹터라는 산업에 묶여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1 그리고 0에 가까워지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관계수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예시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예시는 2021년도 상반기 포트폴리오, 바로경제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실제로 활용했던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 아가방컴퍼니, 세로닉스, KG동부제철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있죠. 여기에 이제 해운조선이 비중이 30%가 들어간 것이고 중국 소비재가 비중 20%가 들어갔습니다. 그 2차전지에 20% 비중이 들어갔고요. 철강 원자재 30% 비중이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상관계수가 상당히 낮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종목과 비중들입니다. 매수 시기는 11월 2일, 작년 11월 2일 날 매수를 해서 이 매수가가 21,300원이고요. 상반기 최고가 기준으로 4750원입니다. 수익률이 91%에 달하죠. 만약 1000만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비중 30%를 들어가서 573만원, 한마디로 273만원의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402만원, 그리고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444만원, 그리고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687만원,
그래서 평균 110%의 수익이 나오면서 2106만 원이 되게 되네요. 그럼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을 뺀 1106만 원이 수익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나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관계수가 낮은 종목으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는 높은 수익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률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섹터를 정하고요. 그 섹터를 정했을 때 비중을 종목을 보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 종목을 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간의 어떠한 뭐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업종과 재료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중이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런 다음에 뭘 봐야 되죠? 그런 다음에 차트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차트가 따라오는 것이지, 무작정 차트만 본다고 해서 그게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리스크 관리예요. 포트폴리오의 최대 장점은 바로 리스크 관리에 탁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을 때 위험성도 크고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은 분산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삼성전자에 거의 집중 투자를 하다시피 나의 투자 자산을 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많이 떨어졌죠. 물론 장기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적 리스크, 한마디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회전율도 떨어지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보유한 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복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그냥 묻어두고 막 10년, 20년 투자하는 건 우리가 복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게 또 훌륭한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한다면은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많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사야 하는 이유조차도 모른 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포트폴리오 우리가 작성하게 되면요, 종목에 왜 투자해야 되고 이 종목이 어떤 섹터인지, 어떤 테마와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공부가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죠. 리스크라는 것들은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식시장에는. 근데 이 두 가지 다 불확실성을 상당히 높이는 어떠한 그런 리스크들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체계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되는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있겠죠. 그럼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면은 우리는 경기 방어주에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하면은 효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하지만 비체계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회피가 불가능한 리스크예요. 갑자기 개별 테마나 개별 종목에 악재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르니까 당연히 회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비체계적 리스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했고 분산 투자를 활용한 수익률이 많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개별 테마나 개별 종목에 악재가 왔을 때 우리가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비체계적 리스크로 왔죠. 그죠? 그렇게 인식이 되다가 나중에는 감기처럼 체계적 리스크로 인식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체계적 리스크, 비체계적 리스크, 요렇게 좀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세 번째, 투자 성향 및 시장 상황에 맞는 목표가와 손절가가 가져다주는 안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종목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 설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효율적으로 종목 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목표가에 왔을 때 매도를 하고 손절가에 왔을 때 매도를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통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먼저 체크를 하는 이런 자세를 또 가질 수가 있다는 거는 포트폴리오의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선 이제 좀 체크 포인트가 있죠. 투자의 핵심, 포트폴리오. 자, 첫 번째 포인트, 투자 위험을 줄이고
승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두 번째,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수익금으로 복리 활용을 하는 장점이 있다. 자, 세 번째, 개별 위험 및 비체계적 리스크에서 해방이 된다. 자, 올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이 작성 방법이 좀 궁금하다면은 저의 스트리밍 라이브 강의 방송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 1 포트폴리오 이렇게 강의를 종료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투자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